그러니까 저희는 정 권 찌르기 찌르기. 이제 부끄러움 없이 찌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국이 이번에 170조를 들여서 반도체 굴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도는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심층적인 그 원인을 조사한 게 구조상 맥락만 조금 산업적 구조 맥락만 얘기하고 이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 안 하길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자료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어, 쓸만한 보고서 단가가 최소 너무 300만에서 비싸네. 5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최신판은 최소 포토레지스트 관련한 자료만 해도 이 정도. 반도체 관련 자료가 좀 비싸서 못 사서 제가 개인 발품을 하려면서 좀 조사했었습니다. 이거는 조사 원문이고요. 반도체 굴기를 중국이 쏟아부었지만 중국의 메모리 세계 점유율은 0%다. 답이 없다. 이게 내용이고 시장 점유율이 0%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 생산 안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 적자는 반도체 무역 적자는 250조 원까지 커졌다. 세상에 무슨 단위가 틀리네요. 그래서 반도체 허상이 드러났다 평가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2014년에 반도체를 굴기를 하겠다. 이게 제조 2025거든요. 제조 2025 뭐냐? 제조 2025요? 네, 제조 2025는 뭐냐? 어, 2025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모든 생산품에서 자립하겠다. 우리가 이게 제조 2025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어느 날 볼펜 썼는데 이거 볼펜 이거 못 만드냐 우리 심 이거 못 만드냐 했을 때 이게 일본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전혀 만들지 못했고 결국 일본에서 수입해서 그거를 조립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뭐 이렇냐 우리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 굴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직접 스스로 만들겠다 하면서 발표한 게 제조 유공이었고 그 중에 가장 주축이 반도체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해서 전폭적으로 했는데 시장 규모나 이런 제품은 시장에 제품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최첨단을 했지만 전혀 만들지 못했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왜 만들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지금 이런 그냥 좀 대략적인 것보다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사용 선고를 내린 거죠.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ARF를 공급을 차단했거든요 이번에. 20년도에 차단했는데 20년도에 차단했고 일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하이드 테크놀로지 네, 그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과했고 재팬은 포토레지스트의 거인이다. 사실상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리고 또 봤을 때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뭐냐면 광각제라고 하거든요. 광각제고 광각제란 게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반도체 도면을. 이게 반도체가 요즘은 몇 나노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미리면서 몇 나노 공정을 하면서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물리적 방식으로는 도면을 집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웨이퍼 위에 도면을 올리고 그 다음에 포트레이스를 살 바릅니다. 포트레이스 바르고 나서 그걸 빛을 쫙 쏘면은 그 포트레이스가 방울에 가서 도면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옛날에 그 구리선 아시죠? 무슨 라디오에 쓰거나 뭐 TV 뭐 옛날 TV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기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형 포토레지스트가 10% 있는 거고 이런 대부분 최첨단 KRF, ARF는 거의 100% 가까이 일본이 생산하고 있다. 근데 이 일본이 생산한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주지 않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포토 레지스트가 네. 예전에 한국 언론에서 네. 이제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제 그 징용공 관련해서 판결 났을 때 네. 뭐 일본에서 규제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왜 네. 이게 포함되어 있냐면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안보 물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보 물자 중에서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물자지 않습니까? 전략 물자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현대 국가라는 것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럼 뭘 생산하거나 뭐 첨단적인 제품 생산하거나 그걸 공급하거나 뭐 할 때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 이런 포토레지스트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독립했다. 자기들이 막 독립했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장비를 독립했다는 업체들도 다 이제 SK 케미칼 SK 디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쇼와덴코라는 일본에서 합작을 한 거고요.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삼성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995년도에 삼성과 그 시밀카 케미파라는 일본 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또 웍트라는 회사를 합작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같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일본이 그냥 이쪽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뭐 독립했다 이런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백신 얘기하듯이 반도체도 전혀 지식 없이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그쵸. 얘기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KRF나 AR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정밀한 반도체들 진짜 지금 우리가 진짜 하이엔드에서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인 거죠. 그런데 그런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서 다 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게 EUV 장비라고 하죠. EUV 장비고 이게 여기서 여기 좀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네, 네. 노란색 빛이 쩌르륵 하면서 쫙 들어가면 여기 웨이퍼에 도면이 새겨지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PCB 포토레지스트, LCD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색깔이 네. 그러면 좀 애매한데 네. 지금 사실상 PCB가 제일 많은 네. 건가요? 지금 네, 회색깔? 네, 표시된? PCB가 있는 거고 지금 중국에 생산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PCB. PCB고 요 지금 파란색인데 네. 파란색이 지금 세미컨덕터 포토레지스트인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실험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PCB용은 대부분 구리선 기판, 회로 기판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지금 수준은 그 사실상 일본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지금 이게 포토레지스트가 왜 이게 강하냐면 중요한 게 기술 장벽이란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레지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EUV 장비 있잖아요. 이 지금 회로 설계하는 이 장비를 만들 때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연구와 협력이 같이 진행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나 네덜란드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다 공동으로 이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포토레지스트란 게 그냥 좋은 제품이라서 대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EUV 장비에 맞춤형 장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 EUV 장비도 이 포토레지스트에 맞춤으로 제작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 이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작권을 주고 사야 됩니다. 저작권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이 만들면 뭐다? 저작권에 걸리죠. 근데 그 저작권을 일본이 인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기술적 장벽이란 게 진입 장벽이란 게 단순히 기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의 모여 있는 그 기술의 융합이다. 이건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국가가 이 기술 장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들, 여러 형태의 국가 첨단 기업들과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술 장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따라하려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규격화된 장비를 생산해야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규격화지 않습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을 납품하고 그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다시 또 재생산되는 이런 구조인 건데 그 규격화를 이미 된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 하고 싶다면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전문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교사를 당한다라는 지금 거의 그런 했는데 이 쉔슈의 뭐 후임 교수라고 칭화대의 마이크로 전자학과 교수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를 포토레지스트를 차단시켰고 우리의 지금 기술 이런 반도체 기술들은 사실상 교살당한다. 그냥 미래가 없다.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싶다면 굉장히 여러 업체가 뭐 난립할 게 아니고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착각을 한 게 이런 가치 사실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가치 사실 체계에 대해서 아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기들이 그냥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헐겁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국제적 연대 체계가 아닌 건데 그거를 그냥 정부에서 조금 약간 반추가 되죠 우리나라랑 정부에서 우리 소재 독립 답니다.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허설삐삐 하다가 실전이 되니까 이런 꼴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뭐 제재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경고성 그게 있었죠. 절차가 좀 늘어났죠. 그 문제도 이미 있었고 왜냐면 이거는 안보적인 네, 부분이니까요. 안보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미국은 일본의 그런 제기에 대해서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쵸, 인정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어느 정도 없는 말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없는 말 한 거. 그래서 네. 그니 그때도 네. 사실은 말하신 대로 네. 그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자꾸 이 한국 언론에서는 그 징용공 판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다. 네. 그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EUV 장비 그러니까 진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36대 정도 생산됐는데 그 대다수가 지금 언론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TSMC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확보를 못한 몇 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상 이재용
씨가 네덜란드로 날아간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지금 DUV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DUV 장비라고 이게 EUV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DUV는 딥 울트라 바이올렛 이건데 사실상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EUV는 굉장히 조밀조밀한 걸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DUV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DUV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EUV 같은 거는 지금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미국에서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DU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드오션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태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다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EUV 장비가 필요한 건데 지금 EUV 장비를 사실상 뭐 대만에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건 전략적 상품인데 우리 확실한 우방부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현재 상황상 한국에 지금 다 밀어주기에 지금 원래 우리가 주요한 이런 미국의 전략물자 생산처였는데 일본과 함께 근데 일본은 지금 한국에게 이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많아 보이는 거죠. 지금 계속 혈맹 지금 뭐 한국인 혈맹이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발언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EUV 장비가 대다수로 TSMC로 가고 있고 지금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의 점유율이 60% 정도인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지금 애플에서 M1이라는 칩을 자체 생산하는데 이거는 지금 메모리 칩이 따로 만들지가 않고 그냥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가 함께 생산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생산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주요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지금 그런 거고 지금 진짜 이런 경쟁력이 높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만 지금 안정적으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지금 정부는 근데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만요. 이건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걸 내가 뭘로 만들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 미래의 사용 선고를 날린 건 일본이고 그 일본은 이 가진 그 기술력이란 건 높은 기술력도 있겠지만 다국가와 대한 교역 외교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서로 협력해서 저렇게 만들 리는 없죠. 서로 상호간에 믿을 수 있는 거래 대상이다. 이런 확고한 게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교환하고 결국 이렇게 EUV라는 거의 뭐 지구 최첨단 기업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저런 괴물이 탄생한 거고 그 괴물에서 일본은 굉장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발에 붕붕 구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굴기니 뭐 강도체 뭐 강궁이니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건 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얘기도 하지 않는다.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단체가 주요하게 다른 부분이지만 이런 지금 세계상이 돌아가는 진짜 근본적인 이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래